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죠.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세 분 소개해드릴게요. 플레타의 박승우 대표, 디핀의 정윤성 이사, 파이엑스고 김기성 매니저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들 가득가득했는데요. 어떤 안건들 올라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파생 상품이 인기입니다. CME가 BTC 옵션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내국인 암호화폐 소득도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과세 기반 마련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1년 넘게 움직이지 않는 비트코인이 1,070만 개로 파기됐습니다. 지난 2017년 초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했다며 재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SV가 급등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공개되는데요. 세 분께서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박승우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가지 안건 중에서 어떤 이슈들 가장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우선은 암호화폐 소득세 과세에 대해서 눈길이 가는데요. 지금 이제 특근법도 상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 이제 올해는 정확한 규정과 규칙을 만들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세금을 과세한 데뿐만 아니고 이 세금과 특근법에 대해서 정의가 되면은 그 뒤로부터 아마 이 세금을 걷게 되기 때문에 좀 공식화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활성화할지 아니면 규제를 할지에 대해서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기 때문에 이 세금 이슈가 빨리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 이슈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거래와 옵션 거래가 이제 비트코인 쪽에 생겨났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이번 주에도 굉장히 비트코인과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대다수의 메이저 암호화폐들이 좀 상승장을 보이고 있고 이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도 이번에 오픈을 하면서 기존의 벡트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선물 옵션 거래를 중심으로 많은 지금 현금 흐름과 돈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특근법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소득 과세 표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비트코인 파생 상품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정윤성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안건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옵션 또 선물하면 또 옵션 네. 파생 상품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뭐 시장에서 보면 선물보다도 옵션이 그 어떤 변동성이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또 특이한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 쪽은 이제 마진이라고 해서 뭐 100배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옵션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 사실은 이제 옵션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매도 포지션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선물과 옵션 어떤 차이 이런 부분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그 1년 이상 지갑 속에 잠든 이제 비트코인이 거의 진짜 엄청난 전체 비트코인 양의 약 60%를 이제 차지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보면 비트코인의 어떤 시세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인데 잠들어 있는 이런 비트코인의 양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고점에서 물린 어떤 개인들의 물량이 현금화를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좀 낮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계속 어떤 예치라든지 스테이킹에서 이자를 주는 그런 상품들과도 연계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된 산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갑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 두 가지 꼽아주셨습니다. 파생 상품 관련돼서 그리고 또 1년 넘게 지갑 속에 잠들어 있는 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들 해주시면서 앞으로 시세에도 관심이 간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김기성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이슈 주목해서 보셨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아무래도 저는 비트코인 가격에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데요. 첫 번째가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 파생 상품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꽤 많이 올랐어요. 꽤 많이 상승을 했고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비트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어떤 이유 중에 하나로 파생 상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약간은 조금 이게 의아하긴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에 역시나 영향을 미쳤다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크랙을 할 때 사토시 증명할 자료 제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아무래도 비트코인 상승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안건 꼽아 주셨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 안 나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픽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CME 비트코인 옵션 상품 출시, 파생 상품 인기, 알트코인은 독이란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파생 상품에 대한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CME에서요, 출시했던 비트코인 옵션 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을 시켰습니다. CME의 비트코인 옵션 상품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정윤성 이사님? 네, 우선은 아무래도 옵션보다는 아무래도 선물이 조금 네. 더 이제 그 투자자분들한테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선 선물과 이제 옵션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아무래도 시장에 나오면 주식시장도 똑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현물이 나옵니다. 뭐 애플 주식도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뭐 예전에 뭐 포드 자동차라든지 여러 몇백 년 이상 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주식 매매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약 3년간 보유를 하기로 한 겁니다. 배당금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관계자라든지 이래서 못 파는데 내가 봤었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적으로 1년 동안은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삼성전자는 팔지 못하는 어떤 위치에 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해칭하기 위해,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하락에 대한 손실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선물을 매도를 거기에 맞춰서 때리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000만 원이 있으면 선물이 레버리지가 10배다. 그럼 난 100만 원어치만 선물을 매도를 때려놓으면 삼성전자가 1,000만 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반토막이 나더라도 선물에서 2배 이상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본전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선물이 나왔었고요.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옵션은 왜 생겼었냐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000만 원인데 내가 봤었을 때 아무리 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1,100만 원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다. 그랬을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에 대한 뭐 매도 포지션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만 안 떨어지면 어떤 이자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매도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또 상승을 하더라도 크게 상승할 것 같다. 그럼 선물 사는 것보다는 옵션을 사놓는 게 레버리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니면 삼성전자가 내가 한 달 만기 뒤에 마이너스 10%나 플러스 10% 이내에 있을 것 같다. 어떤 박스권일 것 같다. 그럼 양매도를 때려놓으면 크게만 안 움직이면 나는 이자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선물이 하지 못했던 어떤 옵션, 그러니까 선택권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면서 여러 가지 나의 어떤 가격 레인지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그런 투자법도 나오고 또 해지 방법도 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갔고요. 저는 이제 주식시장 먼저 봐왔고 이제 비트코인 시장 봤더니 역시나 현물 나오고 그다음 마진이라든지 선물이 나오고 이제 기존에는 이제 네덜란드 시장이 저도 잘 몰랐었지만 거의 90% 이상의 비트코인 옵션 시장의 거래량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의미가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가장 먼저 어떤 제도권에서 선물이 나왔었던 CME에서 이번에 또 옵션이 나왔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한 가지의 좀 의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CME는 당국의 정식적인 승인이 이제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 선물이 나왔고 이번에 옵션이 나왔었는데 벡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승인을 받고 선물이 나왔었죠. 그런데 아직 벡트는 이제 CME의 그 선물보다는 거래량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CME 옵션이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기존에 있었던 어떤 아웃사이더들의 옵션들보다도 어떤 기대감이 크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세계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의의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파생 상품의 전반적인 상황들은 또 어떤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옵션 상품도 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마진 거래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성 매니저님 어떤가요? 비트코인의 어떤 파생 상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커뮤니티 안에서나 또는 뭐 이쪽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뭐 제가 예전에 이제 신디케이터로서 여기서 방송에 항상 나왔을 때는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선물 거래와 비트코인 가격 간의 그러니까 선물 거래 어떤 그 종료일 매달 종료일과 비트코인의 가격 간의 상관성이 전혀 없다라는 내용을 먼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벌써 거의 한 2년 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선물이 나오고 이제 옵션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가장 많이 있던 비트코인 파생 상품으로 이제 이슈화가 됐고 뉴스거리 됐던 부분은 역시나 ETF죠. ETF가 승인이 안 됐고 사실은 오늘 헤드라인은 없지만은 그 비트와이즈에서는 ETF 철회를 어젠가 그젠가 했었거든요, 심지어. 네. 네, 지금 이제 저희 지금 오늘 헤드라인이 이제 이 비트코인 파생 상품의 관심 증가가 알트코인의 약세 가능성에 연결될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일단 저희의 그 헤드라인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볼 때 엄밀히 말씀드리면 ETF가 승인이 된다면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전에는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여러 파생 상품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부분은 ETF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옵션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됨으로써 조금 더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전반적으로 크립토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당연히 비트코인의 거래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도미넌스도 당연히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그림이 될 것이에요. 근데 알트코인의 독이 되려면 ETF 승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ETF가 승인이 되면 그냥 단순히 우리는 그냥 뭐 인덱스에 그냥 들어가는 거 정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ETF에 승인이 된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제 세금이 투자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이제 여러 군데 투자를 하잖아요. 그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는데 미국에서 만약 ETF 승인이 나면 미국의 어떤 세금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이런 루트가 뚫리게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제 알트코인들이 많이 힘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런 상품들이 출시가 되는 건 알트코인들한테나 비트코인한테나 뭐 서로가 약간 윈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파이를 크게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알트코인에 대한 질문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네요. 비트코인 파생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알트코인은 악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지만 ETF 출시라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오히려 윈윈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 보여주셨는데요. 그럼 박승호 대표님 입장도 궁금합니다. 독이 될까요?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는 독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근데 그 암호화폐들 특히나 알트코인들은 이제 아사를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빈곤한 상황이고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지만은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회복세에 올라왔지만은 이제 주요 메이저 암호화폐들 말고는 알트들은 지금 회복세를 아직은 많이 보이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선물하고 옵션이 나온다고 했을 때 독까지 가겠냐라고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이제 더 우세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에 있는 자금이 알트코인들보다는 비트코인에 더 많이 갈 상황은 높아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 선물하고 옵션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하고 단순하게 이제 알트와 기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자들하고는 좀 다른 트레이더라고 생각됩니다. 그 층이 겹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자금이 많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존 자금들이 알트에서 비트코인으로 심각하게 이탈할 거냐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다만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우선적으로 비트코인에 자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비트코인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이제 보신 트레이더들은 아마 알트코인 쪽으로 내려오게 될 텐데요.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이 우선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 돈이 이제 다른 메이저를 옮겨다니면서 알트들을 옮겨다니면서 알트들도 성장과 견인을 같이 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이라기보다는 시간을 기다리면 생존하는 알트코인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현재 시장이 이렇게 되면서 예전에는 성장성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트레이더들이 봤지만은 지금은 이제 리스크, 위험성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제 분산화돼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특정한 집단이 좌지우지한다는 이미지나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근데 알트코인들은 특정한 회사, 특정한 재단들이 이 하나의 가격을 무너뜨리거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변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구조적인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좀 꺼리는 느낌은 비트코인보다 아무래도 우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두 분이 좀 비슷한 입장을 표명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연스럽게 정윤성 이사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인기와 더불어서 그럼 알트코인들의 입지는 줄어들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네. 좀 고여 있는 물이거든요. 이제 시장은 사실은 이제 담겨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커졌던 시장이 이제 스테이킹 시장이 많이 커졌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팔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몰려가니까 또 아무래도 정해지는 시장 내에서는 돈이 좀 빠져나가니까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왜 처음에 그
마진 시장이 커졌었냐면 또 선물 시장이 커졌었냐면 하락을 하던데 대부분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지 떨어졌을 때 수익 나는 거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떨어지는 게 있어? 그럼 내가 이제 할게. 근데 이제 보면 DNA가 다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쪽 뭐 투자 업계 쪽에 한 10년 넘게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레버리지 있는 거 좋아하시는 DNA가 있어요. 네. 주로 내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당구나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약간 괴를 같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알트코인에서 또 많이 넘어가시기도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큰 영향은 이미 빠져나갔으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미 뭐 알트코인 힘들지만 옵션이 나왔을 때 근데 사실은 옵션이 일반인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게 행사가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이거 설명하려면 한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뭐 이번에 쉽진 않지만 점차적으로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쪽으로 계속 쏠리다 보니까 어떤 그 흐름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알트코인한테는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요. 암호화폐 가격일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이 계속 출시가 되면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과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김기성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가격의 움직임, 특히나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어떤 특정 자본이 들어온다고 움직이다보다 특히나 이번의 상승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했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많은 이런 케이스가 많긴 한데 상승을 하고 나서 왜 상승했는지 이유를 찾는 케이스가 많아졌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나왔던 파일 상품도 있었고 제가 4번째로 찍었었던 그 크레이그 사토시 뭐 증명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 비트코인 SV가 상승을 해서 비트코인의 SV에 척을 쥐고 있는 비트코인 진영 쪽에서 같이 상승을 시켜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네, 근데 전반적으로 현재 비트코인 자체는 현재 가격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오늘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지지라인 정도로 대략 한 8,150달러 선 정도를 지금 지지라인을 보고 있긴 한데 일단 오늘 조정을 받음으로써 기존에 계속해서 내려왔었던 어떤 하방 추세선을 다시 하방으로 이탈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속적으로 가격이 또 쭉 올라갈 것이다. 이 그림이 그려지려면 그러면 진짜 거의 단번에 한 9,600달러 선까지 올라가야 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다시 한번 또 하방 지지선을 이탈하기 위해서 지지를 아래쪽에서 지지를 한번 받고 또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또 저희가 기대해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 관련돼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또 실무자 회의 통해서 더 깊게 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분의 한 줄 평을 들어볼 순서인데요. 먼저 박승우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한 줄 평 어떻게 내려주실까요? 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한테 쏠리면서 알트들한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방향성은 이제 생존을 한다면 전체 암호화폐 방향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생존한 알트들은 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정윤성 이사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우선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쓰임이 있어야지 좋은 거고요. 지금 일부 알트코인들은 쓰임이 없기 때문에 유틸리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비트코인 같이 어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투자라든지 아니면 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실제로 생활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많이 나와서 가치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성 매니저님도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사실 뭐 저희 박성호 대표님하고 오늘따라 굉장히 많은 의견이 일치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부터가 진짜 경쟁력 싸움을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들 자신들의 어떤 여러 파생 상품을 통해서 또 자신의 입지를 통해서 가격이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알트코인들한테 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알트코인들의 처절한 싸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분과 가감 없는 토크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를 찾아올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